2025년 봄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오래된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낡은 페도라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그의 코트 단추는 꼼꼼하게 채워져 있었고 오른손에는 흑단으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김윤철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피부에는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럼에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당당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동네 제왕군인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그가 걸어온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춥네. 김윤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코트 깃을 더 올려 세웠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는 병원에 도착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다른 노병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습니다. 김윤철의 목에는 언제나처럼 오래된 군번줄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코트 안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곤 했죠. 그것은 마치 그의 심장과 연결된 생명줄 같았습니다. 길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2대의 경찰차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경찰관 하나가 그를 향해 손짓했어요. 선생님, 잠시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지만 공손했습니다. 김윤철은 멈춰 서서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죠. 선생님의 가방 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근처에서 경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노인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있었거든요. 김윤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눈에는 잠시 섬광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찰관은 가방을 열어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료 카드, 오래된 지갑,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약병 몇 개가 전부였죠. 경찰관이 가방을 뒤지는 동안 김윤철의 코트가 살짝 열리며 목에 걸린 군번줄이 드러났습니다. 빛바랜 금속에는 미 해병대 김윤철 한국전 베트남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건 군번줄인데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기념품일 수도 있잖아. 그는 동료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라디오를 통해 본부에 연락을 취했죠. 중앙의 신원조에 부탁합니다. 아시아계 남성, 약 8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김윤철은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는 항상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일에 익숙했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윤철입니다. 그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필요하신가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김윤철입니다. 김윤철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의 영어 발음은 약간의 악센트가 있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중앙에서 신원 조회가 시작되었고
경찰관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앙에서 긴급 메시지입니다. FBI 시스템에 즉시 빨간 코드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김윤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기밀 상위 접근 권한 필요, 국방부 제안 인물, 예비역 장군, 구금 금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대기하십시오. 순찰차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김윤철을 쳐다보았어요. 평범한 아시아계 노인으로 보였던 그가 갑자기 미스터리한 인물로 변한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선임 경찰관이 김윤철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죠.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회상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전 전쟁터에서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색 SUV 2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죠. 경찰관들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윤철에게 다가왔어요. 김 장군님, 펜타곤에서 왔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철은 이제야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그는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미 해병대 장성 신분증이었습니다. 카드 위에는 또렷하게 김윤철 장군, 미국 해병대, 예비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동안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은 없었죠. 경찰서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FBI, 국방부, 보훈처 직원들이 줄지어 도착했어요. 검문을 주도했던 경찰관은 이제 완전히 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윤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죠.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펜타곤에서 온 장교가 경찰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전, 베트남전 영웅이세요. 미군 역사상 가장 높은 계급에 오른 아시아계 장성 중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은 방금 국가의 진정한 영웅을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죠. 김윤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고든 자세였어요. 수십 년의 군 생활이 그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병원에 가도 될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죠. 물론입니다, 장군님. 펜타곤 장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호위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걸어가고 싶을 뿐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죠. 한국계 미국 영웅이 인종차별적 검문을 당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도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김윤철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펜타곤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윤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죠.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펜타곤 장교가 김윤철에게 물었습니다. 김윤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앞에는 오래전 전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포성, 베트남의 습한 정글,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의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죠. 그는 평생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어요. 현장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속속 도착하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김윤철의 이야기는 이미 실시간 뉴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모두 참전. 은성무 공훈장, 퍼플아트 훈장수여. 당시 미 해병대 최초의 동양계 지휘관. 뉴스 속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죠. 김윤철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경찰관들, 펜타곤 장교들, 언론인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시민들까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김윤철을 검문했던 경찰관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윤철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윤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김윤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이 들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자유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김윤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무릎 꿇은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우리는 모두 같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은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김윤철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펜타곤 장교에게 물었죠. 물론입니다, 장군님. 김윤철은 천천히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곧게 서 있었어요. 수십 년 전 그가 부대를 지휘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철입니다. 미국 해병대 예비역 장성이죠. 그의 목소리는 연륜이 느껴졌지만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살이었습니다. 고향 부산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미군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죠. 그때는 제가 평생을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윤철의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바쁜 LA의 교통소음조차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정식으로 미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김윤철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었죠. 당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제 목숨을 바치고 싶었어요. 김윤철의 말에 군인들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김윤철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저는 해병대 중위로 참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죠. 그리고 여러 번의 전투 끝에 상관들의 인정을 받아 계급이 올랐습니다. 당시 아시아계 장교는 드물었어요. 더군다나 고위 지휘관은 거의 없었죠. 김윤철은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그의 목을 메웠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부하들 중에는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중국인이 우리를 지휘한다고 수군거리던 병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느냐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는 계속해서 군에 남았습니다.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여러 전략 작전에 참여했죠. 결국 장성까지 올랐고 은퇴할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 40년 넘게 봉사했습니다. 김윤철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들, 젊은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가 이 노장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분열과 화합을 모두 겪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김윤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일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말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이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철은 자신의 연설을 마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이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원래 가려 했던 병원으로 가고 싶었죠. 김윤철은 떠나기 전 경찰서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라 싸웠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윤철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만 나를 몰라본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운 역사는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윤철의 말은 모든 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한 젊은 해병대 병사가 군중 속에서 나와 모자를 벗고 김윤철에게 경례했어요.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김윤철은 그들의 경례에 천천히 답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례는 완벽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그의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죠. 경례를 마친 후 김윤철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장군님,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김윤철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명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의 말에 주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김윤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존경의 눈빛만이 가득했죠. 김윤철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순간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윤철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LA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천천히 군번줄을 목에서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미 해병대 김윤철 한국전 베트남전.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여전히 길고 긴 여정이군요. 김윤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이런 식으로 주목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윤철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에서 찍은 사진, 미 해병대 훈련소 졸업식 날의 모습, 베트남에서 부대원들과 함께한 순간들. 모든 사진에는 그의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김윤철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자 장남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난 괜찮다. 김윤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전화를 끊은 후 김윤철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채널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어떤 방송에서는 그의 군 경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가 받은 수많은 훈장과 공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되짚어보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죠. 김 장군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은성무 공훈장을 2번이나 받았으며 퍼플하트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윤철은 고개를 저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어요. 그가 평생 해온 일은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웅이 되려고 한 적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김윤철이 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2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백악관 대변인실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장군님,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윤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대답했어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재향군인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대통령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윤철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그의 해병대 정복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아직 맞을까? 김윤철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입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간 마른 탓에 약간 헐렁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김윤철 장군과 같은 국가의 영웅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재향군인들이 마땅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방부 역시 김윤철의 이야기를 미 해병대 신입훈련생 교육 자료로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장군의 삶은 충성심, 용기, 그리고 희생 정신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세대의 군인들에게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가르칠 것입니다. 뉴스가 보도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윤철의 아파트 앞에는 수백 통의 편지와 카드가 도착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보낸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봉사에 감사했죠.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를 자랑스러운 롤모델로 여기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윤철은 그 모든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끔 눈물이 맺히기도 했어요. 특히 한 어린 소년의 편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할아버지께 저는 10살 한국계 미국인 제이슨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김윤철은 다시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는 자신의 군번줄을 천천히 목에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와 함께했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김윤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나의 나라를 사랑한다. 다음 날 아침 김윤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익명의 노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즐겼고 재향군인 병원에서 다른 노병들과 시간을 보냈죠. 일주일 후 그가 병원에서 나오는데 한 무리의 젊은 해병대 장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례를 하며 김윤철을 맞이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장군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해병대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나라와 동료를 위한 헌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전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젊은 장교들은 감동에 찬 눈빛으로 김윤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김윤철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그가 남긴 유산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의 완벽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에 온 것 같군. 김윤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닌 영웅으로서.